여기에 이강인을 향한 프랑스 현지 평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현지 매체의 선을 넘은 혹평에 이번엔 콕 집어 최저 평점까지 받았을 정도입니다. 부진한 활약을 펼친 것도 아니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한데요.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리그앙 16라운드 직후 이강인에게 평점 10점 만점 중 3점을 줬습니다. 팀 내 유일한 3점대 평점을 부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의 이날 경기력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는 어려웠다며 좋은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너무 중립적이었고 애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활약상을 돌아보면 고개를 갸웃할 만한 평가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측면과 중원에 걸쳐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88.6%의 패스 성공률과 키패스 2개로 팀 내 2위, 크로스 성공 2개로 팀 내 1위 등 공격의 활로를 뚫는 데 애썼습니다. PSG의 이날 유일한 득점이었던 페널티킥을 유도해낸 기점 패스도 이강인이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무려 16차례나 볼 경합에 나서고 2차례나 태클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도 힘을 보탰습니다. 소파스코어, 품목 등 스탯을 기반으로 평점에서 7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이런 혹평을 받으면 우가르테와 덴벨레, 바르콜라, 에머리 등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축구 통계 매체의 평점이었습니다. 이런 편파 판정은 이번 한 번이 아닌데요. 지난 챔스 뉴캐슬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바르콜라 선수도 혹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겼으면 쉽게 도르트문트전을 준비하며 이미 챔스 16강 진출 확정이었는데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 바르콜라 선수는 빅찬스 미스를 무려 3회를 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이강인 선수보다는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빅찬스 미스 1회입니다. 그 장면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덴벨레 선수의 빅찬스 미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음바페, 덴벨레 선수 합쳐서 빅찬스 미스 5회인 적도 있습니다. 3점에 불과한 굴욕적인 평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이강인이 아닌 다른 선수들을 향한 평가는 또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측면 공격수로 나선 덴벨레는 아무랬던 팀에서 유일하게 제 역할을 했다며 팀 내 최고점인 평점 6점을 줬습니다. 덴벨레는 공격 포인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 2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골문 바깥으로 향하고도 현지 호평을 받았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경기 후 플레이어 대 생성된 데이터를 확인해보세요. 특정 플레이어에 대한 인종차별을 표출하기 전에 통계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라며 르파리지앵의 평점에 대해 인종차별적 평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르파리지앵은 인종차별주의 언론이다. 이강인은 그냥 리그앙을 탈출해야 한다. 아무도 역겨운 프랑스 리그를 보고 싶지 않고 프랑스 미디어는 더 역겹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기본적인 활약을 한 마르퀴뇽스보다 낮고 기대치에 못 미친 음바페보다도 낮은 점수인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말 3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노했습니다. 이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는데 딱 이강인 선수에게만 이 한국 선수의 경기력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코멘트를 달아 놓은 것도 정말 불쾌하다. 인종차별이 확실하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말 르파리지앵 매체 특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퍼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축구 전문가가 음바페와 이강인의 환상호흡 속에서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강인이 음바페의 최적의 파트너라며 치세우는 스페인 매체와 프랑스 현지 언론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스포르트지는 26일 PSG 공격에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해야 할 선수는 누구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 주장의 결론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스포르트지는 킬리안 음바페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많은 옵션들을 사용했지만 진정 차별화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음바페는 왼쪽 윙어 우스만 덴벨레가 오른쪽 윙어다.
가장 중요하지만 불투명한 부분은 중앙 스트라이커다. 하무스 무한이는 아직까지 완전치 않다. PSG는 임대한 하무스를 완전 이적시켰다. AS 모나코전에서 베스트 11으로 이름을 올렸고 은바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스9 전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미 2차례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을 폴스9으로 쓸 수 있다. 은바페는 곤살로 하무스와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은바페는 지난 스타드 랭스전에서 이강인과 절묘한 호흡을 보였다. 확실히 그라운드 안에서 은바페는 이강인과 가장 함께 뛸 때 가장 위력적 모습을 보인다. 두 명의 센터 포워드 하무스, 무한이보다 더 좋은 관계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도 연이어 보도했는데요. 프랑스의 르텐 스포츠는 이강인이 9번 역할을 수행하며 하무스를 벤치로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9번으로 나서는 시스템 변화를 루이스 엔리케가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RMC 스포츠 역시 엔리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9번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강인이 이를 위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센시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는 하무스의 플레이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은바페가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로 첫째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은바페의 움직임이 워낙 뛰어나고 좋아서 어디로 향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은바페에게 이강인 선수는 발밑, 공간, 2대1 패스 등 정확하게 패스를 공급하고 수차례 기가 막힌 키패스까지 찔러주면서 은바페가 흡족할 만한 패스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은바페가 기뻐할 만 패스다 등으로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째로는 볼간수, 탈압박, 수비 가담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선수들보다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수비 가담력과 수비력도 지난 마요르카에서 일취월장하여 큰 장점으로 꼽힐 정도로 수비 가담 능력이 좋아진 이강인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은바페 선수가 수비 가담이나 압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강인 선수가 헌신적으로 수비 가담과 압박까지 해주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프로페셔널한 동료이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이전에 월클 네이마르 선수를 강하게 비판했던 은바페 선수는 네이마르 선수가 경기에서 패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비난하기도 했었는데요. 승부욕,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중시하는 은바페가 우리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승부욕이 넘치고 프로페셔널합니까?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케미까지 맞는 환상호흡의 성격까지 밝으니 자연스럽게 찐케미와 브로맨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은바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강인이 제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